동생들 안녕, 영규형이야. 항사 대민잇 근현대사편 1920년대와 30년대 이후의 무장독립전쟁 한 방에 갈게. 오늘도 옆에 잠만보님 나와주셨습니다. 자, 무장독립전쟁을 살펴볼 텐데요. 자, 여기 어떤 마음가짐으로 공부해야 되겠습니까? 이분들이 흘리신 피로, 이분들의 숭고한 희생으로 만들어진 이 나라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함을 잊지 말아야겠죠. 근데 이게 진짜 형식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이분들이 이렇게 활약을 하지 않았더라면, 전 세계에 우리가 이렇게 일본하고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리지 않았더라면 국제적으로 우리를 독립시켜주겠다는 그러한 약속들이 없는 겁니다. 카이로 얄타 포츠담 회담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무장독립전쟁과 그리고 외교 독립에 대한 내용이 이게 딱 갈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흑과 백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예,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자, 바로 여기에 이제 자, 출제 포인트는요, 바로 봉오동 청산리 전투를 비롯한 그 이후에 나타났던 우리의 실현들, 간도참변과 자유시참변을 이해하셔야겠고요. 3부가 만들어졌지만, 그 3부를 탄압했던 미사협정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3부의 통합운동, 그리고 한중연합작전이 엄청나게 중요하죠. 한중연합작전, 단체들을 다 암기하셔야 되죠. 그리고 김원봉의 흐름, 조선의용대, 김구 선생님의 흐름, 한국광복군, 그 흐름의 변화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자, 봉오동 전투부터 시작합니다. 1920년. 자, 정미병 때 활약했던 함경도 포수 출신의 홍범도 장군이 이끌었던 전투였지요. 영화로도 있었는데 보셨나요? 영화는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요. 영화 참 잘 만들었는데요. 일본 유인작전을 토대로 해서 일본을 한번 한 군데에 몰리게 하였고, 그때 이제 갑자기 이 독립군들이 튀어나와가지고 결국엔 공격을 해서 일본을 초토화시켰던 작전이 되겠죠. 훈춘조작 사건 이후에 이제 청산리 전투인데, 제가 청산리 전투는 조금 리얼하게 좀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기억에 남는 전투가 혹시 있을까요? 어떤 내용이? 안개 속에서 저기 조센징이다 하고서 따라가서 쏴라 해서 열심히 쐈는데 알고 보니까 같은 일본군이었던 그쵸. 안개 때문에 서로 보이지 않았던 우리가 이렇게 홍범도 장군이 이렇게 유인한 것이었습니다. 그쵸. 이제 청산리 전투에 바로 이 완lun구 전투가 바로 그러한 방식이었고요. 그쵸. 또 하나 혹시 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까? 김자진 장군이 포위되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쵸. 근데 그 포위망을 뚫고 갑자기 홍범도 장군이 지원해서 김자진을 이제 살게 했던 바로 이제 어랑촌 전투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청산리 전투에서 다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청산리 전투는 김자진 장군, 분노군 정서군이 주도하긴 했지만 홍범도 장군 대한독립군의 지원도 있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이때 일본 애들이 많이 썼던 말이 뭐였습니까? 빌어먹을 뭐였습니까? 일본말로? 빌어먹을이 바로 직쇼 이렇게 했던 거. 예, 기억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일본 애들이 보복을 하잖아요. 칙시야, 저생지랑 하면서 보복한 게 그만해야겠습니다. 바로 뭡니까? 자, 시작. 간도참변입니다. 그쵸. 북간도에 있는 이 조선인들을 무려 3,000명 정도나 학살했다라고 하지요. 그 이후에 우리는 북만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체 이름 뭐였습니까? 대한독립군단입니다. 주도했던 인물은요? 서일입니다. 이 대한독립군단은 북만주에서 만들어졌지만 어디로까지 이동했어요? 자유시까지 이동했습니다. 자유시로 이동할 때에 서일 참여했었고 홍범도 참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다면요? 김좌진 장군님입니다. 예, 김자진 장군은 우파 계열 인물이기 때문에 소련 가지 않았고, 이 소련이 또 배신할 거를 좀 예측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소련의 배신으로 자유시 참변을 겪었고, 자, 그 이후에 우리는 3부가 만주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 3부는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가 되겠는데요. 이 참의부는 임시정부 계열이라는 게 좀 중요하지요. 이 참의부와 정의부는 그 전신들이 통군부, 통일부가 되겠습니다. 자, 민정기관이자 군정기관이었던 3부 공화주의 자치정부를 표방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유시에 가지 않았던 김자진 장군은 북만주 일대의 신민부를 구성하게 되었는데요. 이 신민부가 이 자유시 참변에서 큰 실현을 당했던 세력들이 많이 합류하였습니다. 김자진 장군은 그들을 거부했습니까? 다 받아들였습니까? 받아들이셨습니다. 이게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그쵸? 진짜 너무 멋진 분이십니다.
그렇죠. 자, 노선은 다르지만 성향은 다르지만 이 독립군이 이렇게 또 힘을 합칠 때는 힘을 합쳐야죠. 자, 이런 산부를 일본이 탄압하기 위해서 만주 군벌을 이용하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미스아 협정이었죠. 연도가 몇 년이었죠? 1925년입니다. 그쵸. 산부가 23년부터 25년까지 만들어졌고 바로 미스아 협정 1925년에 우리 산부를 탄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산부의 활동은 많이 침체되었습니다. 그래서 산부를 또 하나로 통합해서 일본하고 싸우기 위함이었는데요. 통합은 되지 못했고 단체 본위의 국민부, 개인 본위의 혁신위로 나눠지게 됩니다. 혁신위에서 활동했던 사람은 김자진 장군인데 이 과정에서 자, 암살당하는 비극도 나타나게 됩니다. 자, 국민부 혁신위가 어떻게 개편되는지에 대한 내용은 자, 우리 다음 페이지로 봐야겠죠? 자, 봅시다. 예전에는 그 정의부 세력들이 협의회파 국민부로 많이 개편되고 혁신위가 되는 것이 신민부 세력들이 촉성회파로 혁신위로 많이 됐다라고 제가 가르쳤었는데 요즘은 요 내용은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특정 세력들이 이렇게 다 국민부로 혁신위로 가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건 좀 숫자가 참 잘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어쨌든 남만주 일대의 국민부 세력들이 조선혁명당으로 그리고 자, 이들이 중국 의원군과 손을 잡았다는 건데 아주 중요한 건 이렇게 중국과 손잡게 된 계기는 바로 뭐 때문이었습니까? 만주사변 때문이었습니다. 만주사변을 계기로 한중연합작전 되겠네요. 자, 조선혁명군을 주도했던 사람은 양세봉이고 영릉과 흥경성 전투. 자, 혁신위회가 한국 독립당로 개편 관련 군대가 한국 독립군이 되겠고요. 중국 호로군과 손잡았습니다. 자, 주도했던 장군은요. 바로 지청천 장군입니다. 이 지천전 장군 제가 조금 자세히 풀지 않았습니까? 이분은 일본의 육군 사관학교 출신이었잖아요. 그리고 일본의 이런 비밀 문서를 갖고 도망온 것까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진짜 멋있는 분이십니다. 자, 이분이 그래서 신흥무관학교에 교관이 되면서 많은 군사훈련을 시켰지요. 자, 쌍성보 사도하자 대전자룡 동경성 중에 특히 이 대전자룡 전투가 매우 중요한 전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거 암기법으로 좀 갔었죠. 그쵸? 그래서 남만주부터 보겠습니다. 남만주 A라고 한다면 자, 북만주에 있는 박영규가 국을 퍼주지 않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자, 국 좀 조용 영규 흥 이렇게 기억했었죠. 한 번 더 가볼까요? 국 좀 조용 양 많이 영규 흥. 양 많이 드립 좋아요. 괜찮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박윤규가 얘기하죠. 이거 코웃음이죠. 코웃음. 이 호로 새끼. 이거 새롭게 어떤 학생이 알려줘가지고 차용한 겁니다. 이 호로 새끼. 이 지랄하는 이 쌍놈 새끼. 삿대질이야. 이 똥이나 쳐먹어라. 이렇게 됐죠. 그쵸? 그럼 다시 한번 가볼까요? 호로 새끼 지랄하네 쌍놈의 새끼 어디서 삿대질이야? 똥이나 쳐먹어라. 여기 굉장히 어감이 좋네요. 그쵸. 원래 잘 안 하는데 그쵸. 이상하게 잘 나옵니다. 그래요. 여기 아주 찰지네요. 아주 좋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 암기법은 암기법이니까요. 자, 이렇게 한중연합작전 하지만 중국과의 전리품 논쟁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이 한중연합작전은 30년대 초반에만 전개가 되었습니다. 그 위에는 김원봉이 난징에서 만들었던 민족유일당 단체가 있었죠. 자, 민족유일당 단체 바로 이름 뭐였습니까? 바로 민족혁명당입니다. 그렇죠. 민족혁명당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의열단이 주도했던 민족유일당이었는데요. 근데 민족혁명당이 임시정부를 부정했잖아요. 지청천과 조소왕은 일시적으로 참여하긴 했었지만 김구는 참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참여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한국 독립당을 만들었었죠. 자, 김원봉의 흐름 쭉쭉 가야겠습니다. 자, 민족혁명당을 만들었는데 우익들이 탈퇴한 이후에 이름을 조선민족혁명당, 조선민족전선연맹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조선민족혁명당 중심으로 좌익 연합단체가 조선민족전선연맹인데 그리고 그 산하부대를 조선의용대라고 하는데 이때부터 조선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 어떤 성향을 좀 보입니까? 좌익적 성격을 띠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우익들이 많이 탈퇴했으니까요. 좌익적 성격을 많이 보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조선의용대는 한커우에서 만들어졌잖아요. 자, 김원봉이 주도했죠. 중국 관내 최초의 부대. 자, 그런데 이 조선의용대의 단원들이 적극적 항일 전투에 참여하고자 했고 그들이 화북으로 올라갔습니다. 조선의용대 화북지대 호가장 전투가 있었죠. 1941년. 근데 그들이
자, 이름을 또 개편하게 되네요.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뭐로 개편되었습니까? 조선의용군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예, 김두봉 무정이 주도했던 조선의용군, 나중엔 예난까지 정착하게 되었고요. 자, 이들은 중국 국민당이 아닌 중국 공산당 팔로군하고 손잡아서 싸웠던 타이양산 전투, 반소탕전 등이 되겠습니다. 자, 대체적으로 우리는 중국 국민당과 손잡았지만 조선의용군만 중국 공산당 팔로군하고 손잡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자, 임시정부의 흐름을 봐야 되는데, 맞죠. 우리 조선의용대를 이끌고 있었던, 자, 조선민족혁명당을 이끌고 있었던 김원봉의 흐름을 좀 기억하셔야죠. 김원봉은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로 올라갔습니까? 안 올라갔습니다. 자, 조선의용군으로 개편되는데 참여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자, 김원봉은 어디로 갔습니까? 김원봉은 바로 임시정부로 합류를 하였습니다. 자, 임시정부에 1942년에 합류하면서 이제 임시정부의 조선민족혁명당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공식적으로 조선의용대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임시정부 살펴볼게요. 자, 한국국민당을 이끌고 있었던 김구 선생님이 당시 우익연합정당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도 만들었고요. 이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와 조선민족전선연맹을 합치기 위한 시도도 좀 살짝 있었습니다. 전국연합진섭협회라고 참고만 하시고요. 자, 그런데 1940년이 아주 중요하죠. 바로 한국독립당이 만들어졌고 충칭에 정착한 이후에 한국광복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당 만들고 군대 만드는 건 꼭 순서 기억해 주시고요. 이 한국광복군의 총사령관이 누구였습니까? 시작. 지청천 장군님이십니다. 예, 그렇게 됐고 또 한국독립당의 핵심은 한국국민당이 참여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고요. 자, 그리고요, 이 한국광복군은 1년 단위로 좀 확인하셔야 됩니다. 바로 태평양 전쟁을 계기로 해서 바로 한국광복군이 뭐 했습니까? 대일 선전포고를 하였습니다. 자, 1년 단위로. 자, 1942년에는 누가 참여했다고요? 김원봉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1943년 가봐야겠까요? 자, 밑에 나오나요? 자, 1943년에는 바로 한국광복군이 뭐 했습니까? 인도 미얀마 연합군의 일원으로 참전하였습니다. 그렇죠. 연합군의 일원으로 참전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44년 가볼까요? 자, 김규식이 부주석이 되었던 것고 또 하나 행동중순 구계항은 중국 국민당의 지위를 받아야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유지했어요? 폐기했어요? 폐기하였습니다. 독자적인 지휘권을 회복했죠. 그래서 미국 OSS와 협력해서 바로 국내 진공을 시도하였습니다. 실행이 옮겼습니까? 실행되지 못하였습니다. 안타깝죠. 누가 눈물 흘렸을까요? 김구 선생님이 엉엉 우셨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지도를 좀 확인해 보셔야죠. 자, 보면 자, 먼저 순서 한번 가볼까요? 자, 조선의용대 한국광복군 조선의용군 가장 먼저 뭡니까? 조선의용대입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가 한국광복군입니다. 그 다음은요? 조선의용군입니다. 자, 특히 조선의용대의 김원봉은 조선의용군으로 개편되지 않고 한국광복군에 이렇게 합류했다는 거. 하지만 대원들은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를 토대로 조선의용군으로 개편됐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위치도 좀 알아둬야겠죠? 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자, 이 함경도 그리고 국외 북간도 지역 1930년대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에는 일본하고 계속 유격전을 펼쳤던 항일 유격대 세력들이 있는데 동북자가 많이 나오죠. 동북인민혁명군, 동북항일연군. 그 동북항일연군 세력들의 일부 간부들이 조국광복회를 구성했고 그들이 일본하고 당시 싸워서 승리했던 전투 이름이요. 시작. 보천보 전투입니다. 자, 그래서 일본 한 10명 이상을 좀 이렇게 사상자를 냈던 사건이기도 한데 일본의 반격을 당하면서 이들이 소련으로 이동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소련으로 이동했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이 누굽니까? 김일성입니다. 예,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자, 밑에 좀 어렵지만 좀 살펴봅시다. 이름은 같지만 다른 정당 한국독립당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임시정부에서 2당 치국의 원칙에 따라 1930년 상하이에서 한국독립당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북만주의 지청천이 주도하고 있었던 한국독립당이 있었죠. 그 산하부대는 한국독립군이 되겠습니다. 이 북만주의 한국독립당, 한국독립군은 임시정부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세력들이 나중에 김구의 요청으로 당시 이제 충칭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한국광복군에 합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한국국민당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던 임시정부 우익연합정당이 1940년에 한국독립당이 되겠죠. 그래서 시험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1940년에 임시정부의 한국독립당입니다. 한국국민당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독립당이 되겠습니다. 한국독립당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한국국민당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 자, 오타구나. 어우, 이걸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항저우에서 김구 선생님이 만든 거는 한국 독립당이 아니라 한국 국민당이죠. 예. 이 오타까지 찾아주셨습니다. 이 한국 국민당이 참여하고 있는 게 한국 독립당이 되는 거죠. 예. 자, 이때 제가 살짝 졸았나 봐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우리 자, 기출선지 확인해 볼 텐데 요 내용 읽어 주실까요? 서희를 총재로 하는 대한독립군단은 소비에트 러시아의 자유시로 이동하였다. 예. 연해주의 자유시로 이동한 독립군은 적색군에 의해 무장해제를 당하였다. 예, 요 내용이 되겠네요. 그쵸? 1920년 대한독립군단 결성, 21년 자유시 참변 그 내용이었습니다. 예, 다음이요. 한국 독립군이 한중연합작전으로 동경성에서 승리하였다. 한국 독립당의 산하부대로 동경선 전투 쌍성보와 대전자령 전투에서 일본군을 물리쳤다. 예, 요 한중연합작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확인했고요. 예, 다음 내용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충칭에서 지청천을 총사령으로 하고 이범석을 참모장으로 하는 한국광복군을 창설하였다. 한국광복군은 김원봉이 이끄는 조선의용대의 병력을 한국광복군에 편입하였다. 자, 특히 김원봉이 합류한 건 1942년이라는 것도 꼭 기억해 줘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계획한 장사 10미닛 우리 잠만보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이렇게 마쳤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 유튜브 우리 구독자님하고 한번 제가 의견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안으로 사실 근현대사를 다 올리려고 했는데요.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시간을 맞추는 부분도 그렇고요. 예. 또 정규 수업도 일정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또 계획한 거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혼자 이렇게 또 찍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시너지가 또 안 납니다. 잠만보님께 함께하는 것에 대한 이 반응이 매우 좋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한테는요. 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잠반모님과 함께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의견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반모님 생각은 좀 어떠합니까? 저는 함께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혼자 하면은 아마도 그냥 스킵하면서 보지 않을까. 예,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과외식으로 하니까 학생들도 답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또 생기고요. 또 이 잠만보님의 대답과 본인의 대답을 또 약간 비교해 가면서 그렇게 공부하는데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학생도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 조금 그 시간은 미뤄진다 하더라도 잠만보님과 함께 좋은 컨텐츠로 한국사 10미닛 잘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지켜드리지 못한 점은 정중하게 사과드리고요. 하지만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이 복습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